자, 일단 저희 첫 번째 교재부터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교재는 우리 아밀레이스 소화효소라는 거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제품이고요. 자, 아밀레이스 실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생명과학과 실험과학의 3월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아밀레이스 침에 있는 소화효소, 침의 작용과 소화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활동인데요. 제가 준비물을 알려드렸잖아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하실 경우에는 뜨거운 물을 미리 좀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전기포트 주전자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학생들은 비대면일 경우에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뜨거운 물을 준비해야 돼서 중간에 움직이는 게 좀 어렵고요. 조금 많이 뜨거운 물이 사실은 실험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는 보온병에 미리 뜨거운 물, 끓인 물 담아서 약간 준비해 주시라든지 어머니가 옆에 계시면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온병 같은 걸 이용해서 준비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아밀레이스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실험과학 교재에서는 첫 부분에 이제 무엇을 배우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어떤 것을 배울 건지 지금 만화에 보시면 침으로 메시지를 만든다? 이건 무슨 뜻일까라는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소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배울 내용의 이제 기본적인 학습 목표가 좀 제시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소화 과정, 그 다음에 그 소화 과정 중에서도 침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1, 2학년에게는 좀 너무 어렵겠지요. 그래서 고학년들일 경우에는 이렇게 소화작용이라든지 뭐 효소, 소화효소 이런 이야기를 조금 쓸 수도 있지만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입 안에 음식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쪽의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훨씬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좋을 그런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만화가 실려 있어요. 짜장면의 비밀 해서 이제 선생님들 교재를 한번 훑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서 뭐 이거는 굳이 많이 설명 안 드리고 간단히 훑어서 넘어갈게요. 자, 짜장면을 먹을까 하다가 짜장면을 먹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먹다 보면 국물이 묽어져서 소스가 되게 묽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먹다 보니까 자, 나는 간짜장 먹은 나는 물기가 없는데 우리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짜장면 먹다 보면 점점 소스가 묽어지고 있어요. 물이 생긴 것 같이. 막 그래서 이렇게 놀림을 당했어요. 너 침 많이 흘렸다고 거기다가. 근데 그게 아니라 짜장면은 그러니까 짜장면과 간짜장의 차이는요. 짜장면은 짜장 소스에 그거를 걸쭉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녹말물을 전분물을 사용해서 걸쭉하게 만든 거고요. 간짜장에는 전분이 안 들어가고 그냥 재료를 많이 건더기를 많이 넣어서 볶아낸 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분을 탄수화물을 내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분해를 시켜서 물기가 생겼다라는 것이 이 앞에 도입 부분 만화인데 아마 그냥 이렇게 만화를 보면 아이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짜장 소스라는 것이 이제 전분이라는 게 녹말이라는 게 들었는데 걔가 분해된다라는 것을 그냥 고학년 정도는 조금 알아들을 우리 학년은 이거를 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시고 뒤에서 이제 다시 보여준다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준비물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패트리 접시가 나와 있고요. 준비물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아이오딘 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보시면 선생님들도 보시면 이렇게 봉지 안에 저희가 들어있는 게 지금 첫 번째 커리큘럼의 준비물이고요. 안에 들여다보면 여기에 이제 종이컵이 2개 같이 들어있습니다. 나무 막대기와 종이컵 2개. 그래서 이날은 뜨거운 물이 필요한데요. 좀 많이 뜨거운 물이 있는 게 좋아요. 뜨거울수록.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실 때는 뭐 전기 주전자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가져가셔서 쓰셔도 되고 정수기에서 온수 뜨거운 물 나오는 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비대면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뜨거운 물을 컵에다 준비해 놓거나 이러면 위험할 수 있고 또 식어서 실험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미리 학부모님께 비대면 수업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려서 이렇게 보온병 같은 곳에다가
미리 뜨거운 물을 좀 뜨겁게 준비를 해주시면 식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아이들이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양은 한 컵 정도면 충분한 양이니까 오늘 실험에 미리 준비 상황은 1인당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안에 작은 약봉지가 3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어떤 약봉지가 들어있냐면 자, 이렇게 녹말이 들어있고요. 녹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한천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디아스타제라는 것이 이렇게 3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3가지 약품을 구분을 하는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디아스타제는 소화효소니까 나중에 쓸 거고요. 우리는 녹말과 한천을 사용할 거예요. 녹말과 한천은 녹말은 오늘 우리가 녹말을 소화시켜보는 작용을 보려고 사용하는 거고 한천은 젤리같이 굳어지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녹말만 물에 풀어 놓으면 밀가루 풀어 놓은 것 같이 그냥 풀어져 있으니까 출렁거려서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천을 넣어서 젤리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하나 보조제를 첨가하는데요. 사실 한천은 뜨거운 물에 녹여서 다시 차갑게 식으면 젤리나 우리 묵같이 탱탱하게 굳어지는 건데 사실은 살짝 끓여서 하면 더 탱탱하게 잘 실험이 되는데요. 우리가 끓일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비대면에서는 끓이기가 더 어렵고요. 대면 수업일 때는 선생님들이 약한 불로 살짝 끓여서 그냥 식혀서 사용하시면 더 실험이 편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그냥 하기 때문에 완전 그렇게 묵같이 탱탱하게 되지는 않아요. 약간 손에 묻어날 정도까지만 굳어집니다. 근데 흐르지 않을 정도로만 굳어지면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2개를 뜨거운 물에 넣을 건데요. 자, 어떻게 넣었는지 한번 볼게요. 뜨거운 물은 종이컵에 3분의 1 정도 넣어줍니다. 자, 저학년들이 3분의 1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컵에다가 표시를 해주셔도 좋고, 뭐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매직이나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정도 넣으면 된다. 반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물 양이 3분의 1이라는 게 꼭 정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요 정도 이렇게 요 정도 넣어주세요라고 표시를 보여주시면 비대면에서도 아이들이 넣을 수 있고요. 그러면 뜨거운 물을 이 정도 넣어서 부어주시고 제가 한번 같이 부어볼게요. 저도 자 부어주시면 부어주고 거기다가 한천과 전분을 모두 넣어줄 거예요. 자 같이 실험하시는 선생님들은 같이 진행하세요. 해보실 분들은 자 그러면 한천과 전분을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서 한천은 좀 녹을 거고요. 전분은 우리가 익반죽이라고 하죠. 약간 익반죽 같이 익을 거예요. 이게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준비했던 물이 조금 식었거나 집에서 학생들이 준비했는데 좀 식어서 이게 선생님들이 아이가 뜨겁지 않은 물을 사용한다고 할 때는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 잠깐만 돌려주시면 조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2봉지 다 약품을 넣고요. 섞었어요. 뜨거운 물에. 그러면 안에 하얀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섞어주시고요. 카메라 위치 좀 바꾸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바꿔서 사용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빛이 비쳐서 안 보이시죠? 안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투명하게 이게 그냥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에 녹이면 녹말가루가 허옇게 둥둥 뜨고 이렇게 뿌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 묵이 탱탱하면서 투명하진 않지만 투명한 느낌인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어서 이제 다 섞여지면 우리가 패트리 접시에 부어줄 거예요. 패트리 접시 2개에다가 부어주는데 가득 붓지 않고요. 자, 보시면 이 정도 부었어요. 2개를 할게요. 자, 2개를 이렇게 가득 안 붓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굴려서 바닥을 다 접을 정도로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을 다 접을 정도로 바닥에 빈칸만 없이 다 덮어지면 이렇게 이대로 이제 굳혀줄 거예요. 그래서 요게 굳는 동안 다른 활동을 할 거니까 뜨거운 것이 이제 부었지만 얘는 낮게 얇게 부어놨기 때문에 많이 뜨겁지 않아요. 이제 좀 식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굳어지도록 식히도록 놔두면 좋고요. 집에서 하는 경우에 빨리 쉽게 하고 싶으면 요걸 조심히 들고 가서 냉장고에 잠깐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 아이들께 빨리 굳을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미리 가서 좀 준비를 해 놓으셔도 되고요. 뭐 집에서 미리 쫙 끓여서 만들어 가셔도 편하시고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그 학교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해서 완전히 다 굳혀서 학교에 가져가서 수업을 하시면 앞에 전 작업 끓이거나 뭐 가루 나눠주거나 하는 작업 없이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각자 하는 경우에는 냉장고에 잠깐 넣어서 굳혀도 됩니다. 저도 요걸 굳는 동안 잠깐 옆으로 내놓고요. 다음 활동을 진행해 볼게요. 자, 굳기 전에는 이렇게 막 흐르는 액체로 보이던 것이 굳어지면 내가 이렇게 세워서 들어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흐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흐르지 않을 정도로 될 때까지 저희가 15분 정도 기다립니다. 빠르면 10분 정도에도 다 굳어져서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집안 온도나 물의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걸 두껍게 많이 부으면 안 돼요. 이 전분 용액을 얇게 부어서 이제 그 빨리 굳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종이컵에 또 하나의 종이컵이 들어있어요. 종이컵이 2개 들어있으니까 또 하나의 종이컵에 아까 남아있는 우리 디아스타제 용액을 부어서 요것도 뜨거운 물에 부어주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물을 4분의 1만 부어주래요. 그래서 4분의 1 양은 이렇게 보셨을 때 이렇게 아까 3분의 1은 요 정도 조금 높았거든요. 4분의 1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조금 더 낮은 곳에 4분의 1 정도의 우리 디아스타제를 넣어서 섞어줍니다. 그래서 디아스타제가 뜨거운 물로 얘도 잘 녹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아까 보온병에 남아있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되겠죠. 따뜻한 이건 아주 뜨겁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 식어서 따끈한 물도 괜찮으니까 따뜻한 물로 디아스타제를 다 넣어서 녹여주고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거름종이를 이제 준비를 할 건데요. 거름종이가 2장 들어있어요. 요거를 원하는 모양대로 오리는데요. 아이들은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오리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오리든 그냥 오리든 모양을 오려줍니다. 잠깐만요. 제가 가위를 잠깐만 찾을게요. 가위로 모양을 3개, 4개 정도 오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패트리 접시 하나에 들어갈 요 종이 안에서 2개씩, 한 종이에서 2개 정도씩 오리면 되는데, 뭐 하트를 오리든, 뭐 다른 모양을 오리든, 어떤 모양이든 오려주세요. 저는 하트 하나, 그 다음에 삼각형 모양 하나, 이렇게 오려볼게요. 이렇게 부채꼴 모양 하나, 이렇게 2개를 오렸습니다. 자, 요거 2개를 오려서 얘를 이제 우리 아까 패트리 접시에 만들어 놓은 전분 용액이 굳어지면 얘를 사용할 거라서 여기까지만 일단 해놓고요. 벌써 지금 얼마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흐르지 않을 정도가 됐어요.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할게요. 소간이 아직 안 굳었기 때문에 겉에만 굳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네, 만들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굳어져야만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지금 저는 선생님들하고 어른들하고 하니까 빨리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아마 아이들하고 하다 보면 요거 용액 타고 치우고 요거 오리고 하는데 한 5분 이상 소요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를 해놓고요. 잠시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뒤에 내용을 조금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실험을 하는 이유를 자세히 이제 좀 설명을 해주고 실험 과정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렇게 기다리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고 싶다, 끊기지 않고 그렇다면 미리 패트리 접시를 다 만들어서
굳혀 가셔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미리 준비하도록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비대면인데 이게 수업 시간 안에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전날 이렇게 다 굳혀서 준비를 해주십사라고 어머니들께 부탁을 드려도 되고요. 아니면 수업 시간에 다음 달 선생님들이 조금 학교에서는 일찍 준비하셔서 집에서 또는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좀 편리하실 거예요. 자, 거름종이 자른 것은 여기 뒷 과정은 요 패트리 접시 그 녹말 용액이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건너뛰고요. 자,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론을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음식을 소화시키는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왜 소화시키는 과정이 여기 나왔느냐. 우리가 녹말이라는 것을 오늘 사용하고 있는데 전분을 그 녹말이 들은 음식을 우리가 주식으로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그래서 아이들이 녹말이 들은 음식, 탄수화물이 들은 음식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에 탄수화물이 녹말이 많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녹말이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음식은 우리가 주로 먹는 밥 그리고 빵 이런 여러 가지가 음식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밥이나 빵 그런 곡식류로 된 뭐 옥수수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것이 다 탄수화물 녹말에 해당되고요.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서 먹은 채로 음식을 먹는 이유는 먹어서 우리가 그걸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먹은 음식을 내가 쫙 흡수를 해야 되는데 밥을 먹은 채로 밥이 내 몸에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밥을 내 몸에서 흡수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잘 소화를 시켜서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잘게 잘게 나누어서 분해를 해서 내 몸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자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분해를 시키려면 일단 꼭꼭 씹어줘야 되고요. 그럼 입안에 들어간 음식을 꼭꼭 씹으려면 이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안에서 혀가 움직여서 같이 움직여주고요. 침이 있어서 윤활유의 역할을 해서 부드럽게 씹히는 역할도 해줍니다. 근데 침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드럽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그 소화효소가 탄수화물, 녹말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침을 사용해서 우리가 오늘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앞에 우리 짜장면 먹는 만화에 나왔잖아요. 침이 들어가서 그래 분해가 됐어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침을 태태 뱉어서 하기가 조금 어려우니 침 성분과 똑같은 디아스타제 또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약품을 오늘은 사용한다라는 것이고요. 실험에서. 자, 그래서 다음 과정에 보시면 음식을 열심히 씹으면 아니면 또는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보거나 누가 신귤이나 이런 걸 먹는 것을 보면 뇌에서 자동적으로 침이 분해되기 시작해요. 이제 음식이 들어올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침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잘 씹어서 넘기면 자, 뇌가 포만감도 느끼고 소화도 시키게 되고 그래서 그 차례차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서 침 이외에도 여기저기서 소화효소가 자동으로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어디에서 이제 소화효소가 나오는지 그림을 통해서 잠깐 볼 건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 친구가 얼굴이 훤히 들여다 보여서 조금 무섭긴 하지만 뭔가를 먹었어요. 자, 빵을 쫙 먹고 있는데 빵을 먹고 있으니까 탄수화물이죠. 녹말이 들어 있습니다. 얘를 먹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요? 입에서 씹고 나면 이렇게 여기 보시다시피 목으로 식도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식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옆에 식도 말고 다른 거 있죠. 여기는 식도이고요. 여기는 기도예요. 그래서 숨이 들어가는 기도가 있고 옆에 음식이 들어가는 식도가 있습니다. 우리 목 안에는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어서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 위로 전달되는 식도가 있고요. 숨을 쉬면 공기가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입구를 자세히 보면 거기 가운데 살짝 막혀 있는데 공기가 들어갈 땐 고기가 살짝 열려서 공기가 들어가겠죠. 근데 잘못해서 음식물이 식도로 안 가고 기도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폐로 음식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캑캑거리고 사례가 들러서 이걸 뱉에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들어가는 것을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이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들어간 음식이
위로 들어가게 되면 이미 먹기 시작할 때, 음식을 보면서 먹기 시작할 때 이미 위에는 소화액이 분비가 되어 있어요. 자, 뇌에서 미리 딱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가 이제 그 들어가서 여기저기 다 거쳐서 밖으로 나올 때는 뭘로 나와요? 이제 똥으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저학년들은 이 정도의 과정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고학년들은 뒤에 조금 자세히 소화 과정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기관이 하는 일 보면 음식을 먹고 뭐 이제 씹고 입에서 분비를 하고 위로 음식을 운반하고 식도에서 그리고 쓸개즙, 이자액이 간에서 미리 소화 효소가 분비되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먹는 동안에 이미. 그리고 위에 들어가면 윗속에서도 누르고 땡기고 하면서 부시고 위액을 분비하고 해서 소화를 더 시키고 소장으로 내려가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나머지 찌꺼기에서 대장에서는 수분만, 물기만 쭉 흡수해서 물기를 쫙 짜주고 남는 것이 똥으로 항문으로 나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되는 전체 과정인데 이 전체 과정을 저학년은 간단히 고학년은 뒤에 나오는 과정을 조금 더 뭐 요거를 한 페이지 정도 더 보면서 연결하는 과정을 한 번씩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화 과정이 다 끝나면 우리가 소화라는 게 여기 뭐 기계적 소화, 화학적 소화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저희 생명과학에도 이렇게 다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데요. 기계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그냥 막 썰고 자르고 그런 역할을 말하는 거고요. 화학적 소화는 소화 효소나 이런 화학 약품이 작용하듯이 화학적인 작용을 한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입 안에서 이로 씹고 씹어서 뭐 자르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계적 소화일 테고요. 화학적 소화는 소화 효소가 들어가서 분해를 시키는 것을 화학적 소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계적은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누르고 자르고 자르는 거고 화학적 소화는 이렇게 뭔가를 소화액이 들어가서 분해해서 잘게 자르는 나눠지는 작용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으면 아이들에게 이 정도 설명이 됐으면 아마 이게 얼추 대충 굳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굳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흐르지 않지요. 네. 지금 흐르지 않게 이 정도 됐거든요. 그럼 아까 오려놓은 이 종이를 이용해서 실험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디아스타제 컵에다 타놓은 게 있었어요. 그럼 디아스타제에다가 자, 저는 하트 만든 걸 디아스타제에다 적셔 볼게요. 푹 적셔주고요. 적신 것을 녹말 한쪽에다가 올려놓을게요. 페트리 접시 한쪽에다가 하트, 디아스타제에다가 푹 적신 하트 종이를 올려놨고요. 얘는 좀 차이를 두기 위해서 하나는 부채꼴 삼각형 모양인데요. 침하고 같은 성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침을 묻혀볼 거예요. 그래서 침을 어떻게 묻혀요? 침을 뱉을 수는 없고요. 그냥 아이들에게도 침에다가 적신 것을 바로 옆에다 같이 놓아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침 묻힌 것도 세모도 같이 났고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지금 디아스타즈에 적신 하트랑 침에 적신 이렇게 이 삼각형 모양을 두 개를 같이 놓고 우리 소화효소가 내 침에 있는 소화효소는 입속에 있기 때문에 37.5도 내 체온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작용을 잘 하기 위해서 핫팩이 들어있어요.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핫팩 들어있으니까 핫팩 뜯어서 얘는 뜯어서 공기가 접촉이 시작되면 발열이 시작되는 핫팩이기 때문에 뜯어서 여기다가 이제 핫팩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 줄 거예요. 우리 만들었던 패트리 접시를 이렇게 올려놓을 건데 핫팩이 생각보다 안 따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잘 안 따뜻하다면 이렇게 손바닥 위에 내 손 따뜻하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서 손바닥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좀 기다려 볼 거고요. 따뜻하게 저는 핫팩 하나 뜯어서 한번 올려놔 볼게요. 따뜻해지는지. 자, 이거는 원래 옷이나 이런 데 붙이는 용도로 나온 핫팩인데 자, 그냥 이렇게 해서 써볼게요. 자,
엊그제 하나 뜯어봤는데 저는 이 핫팩을 써본 적이 없는데 많이 따뜻해지지는 않더라고요. 내 몸에 붙여야 많이 따뜻해지는 건지 체온과 더불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뜯어놓으면 약간 온기가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지만 많이 뜨겁진 않아서 핫팩 위에다가 일단 얘네 두 개를 올려놓을 거고요. 따뜻하게. 자, 얼마나 따뜻해. 이건 흔드는 건 아닌가 봐요. 혹시 이런 핫팩 써보신 분 계세요? 뒤에 스티커로 되어 있어서 네, 붙여서 쓰는 핫팩이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올려놓고요. 이제 얘가 소화되는 시간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침이나 디아스타제로 소화되는 시간 기다리는 동안 여기 또 하나에는 지금 그냥 하나 남아 있잖아요. 두 개 만들었으니까. 두 개 다 그 거름종이 오려서 다 사용을 하셔도 되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 사용을 더 하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다리는 동안 사용을 하시려면 요거 가지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아이오딘을 넣었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지 미리 한번 보는 거죠. 자, 아이오딘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아까 어느 선생님이 저거 올려주셨거든요. 다 말랐다고 날아간다고 잘 날아가는 성분이긴 한데요. 여기다가 지금 물을 섞어서 희석해서 쓰시기 위해서 들어있으니까 물을 조금만 넣어주면 돼요. 10ml 넣으라고 써 있는데 10ml가 눈금도 없는 병인데 10ml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요 병 기준으로 볼 때 여기 이렇게 맨 꼭대기 어깨 부분보다 약간 아래쪽 요 정도 그냥 가득 차지 않게 물 부어주시면 되세요. 가득 차지 않을 정도로만 물 넣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희석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찬물 사용하셔도 됩니다. 따뜻한 물을 필요 없고요. 찬물로 사용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아이오딘이 이제 준비가 돼 있다면 얘를 소화를 기다리는 동안 얘 기다리는 동안 여기다가 소화 안 된 녹말에다가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소화 안 된 녹말은 자, 떨어뜨려 보면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청남색으로 변했어요. 곰팡이 핀 것 같이 약간. 그래서 지금 많이 희석되면 이게 잠깐 기다려야 색깔이 변하고요. 그러니까 원래 색깔은 이런 색이죠. 갈색인데 녹말물과 만나면 이렇게 청남색으로 푸른빛이 도는 아주 용액이 물을 조금 넣어서 진하면 이게 더 검정색 같이 보일 정도로 진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아이인데 녹말이 우리가 소화가 되면 더 이상 녹말이 아니고 엿당이나 뭐 포도당 같은 걸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랗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소화가 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요 종이 위에도 여기에도 아이오딘을 떨어뜨려 볼 거라서 네, 소화 전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학교에서 수업 준비하시거나 집에서 아이들이 할 때도 밥이나 빵 이런 거를 조금씩 이렇게 한 조각씩 조금씩 준비해서 옆에다 같이 놓고 아이오딘을 떨어뜨리면 같은 아까 우리가 탄수화물 녹말이 들어있는 것이 밥이나 빵이라고 했으니까 떨어뜨리면 요 녹말과 같은 반응을 파랗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녹말이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집에서 먹다 남은 밥, 그 다음에 내가 먹던 집에 있는 빵 조금 뜯어서 이렇게 손톱만큼만 뜯어서 갖다 놓고 이렇게 탄수화물이 아이오딘을 만나면 청남색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따뜻하게 역시 많이 따뜻해지진 않습니다. 제 손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에다가 좀 들고 있을게요. 그럼 손에다가 들고 있는 동안 아이들에게 다음 설명을 해줘도 되겠죠. 그러면 기다리기가 지루하면 손에다가 해도 되고요. 요거를 좀 따뜻하게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 따뜻한 물 떠온 거 좀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그냥 부어서 따뜻한 물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얘가 따뜻하게 보온이 잘 돼서 이 효소 작용이 잘 일어나서 좀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뜨거운 물을 쏟을까봐 조금 주의해야 되니까 요거는 선생님들이 선택하셔서 요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핫팩이 잘 안 되거나 손이 차갑거나 해서 힘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은 따뜻한 물로 컵 위에서 보온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잠깐만 놔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붙여놓은
그 거름 종이를 떼어낼 건데요. 손으로 이렇게 떼어내다가는 그거 푹 패여요, 다. 그래서 이쑤시개가 있으면 좀 편하고요. 이쑤시개가 없으면 이렇게 볼펜이나 연필 끝으로 뾰족한 부분으로 나중에 이렇게 떼어낼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소화되는 동안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하면 소화된 부분, 종이를 붙였던 부분은 파랗게 진하게 변하지 않고 주변 부분만 아까 우리가 이렇게 보여드린 대로 파랗게 이렇게 변할 거라는 것을 결과를 미리 좀 보여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근데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실험을 하게 되면 굳어지지 않은 소화액이 묻지 않은 아랫부분 녹말액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표면이 반드시 굳어진 다음에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잠깐 기다리는 동안 뒷부분 소화를 한 번 더 보여줘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면 뭐 이자, 간 이런 데서도 소화 분비액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소화액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효소들은 그 자기는 그대로 있고 이제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소화 작용이 빨리 일어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뭐 간단히만 설명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요거는 탄수화물은 뭐 포도당으로 바뀌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다. 그러니까 소화가 끝나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라서 녹말이 포도당, 엿당이나 포도당으로 차례차례 변하기 때문에 나중에 녹말 반응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어려워서 고학년들은 요 정도 설명을 해주시고 저학년들은 그냥 탄수화물 녹말이 다른 형태로 바뀐다. 녹말이 아니다. 더 이상 소화가 되면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짜장면을 먹은 뒤에 물이 생기는 것도 그 속에 있는 녹말이 분리를 시켰기 때문이다라는 것 정도 알려주시고 뭐 식혜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읽어보시고 보면 되고요. 자,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얘가 반응이 일어났을 테니까 제가 한번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도 지금 실험하신 분들은 종이 한번 떼어볼게요. 살짝 떼어볼게요. 저는 볼펜 사용해서 그냥 떼어보겠습니다. 자, 두 개 다 떼어냈고요. 요 위에다가 이제 아이오딘을 부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오딘 하면 모양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이시면 지금 하트와 아까 삼각형 부분은 하얗게 그대로 남아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청남색으로 아이오딘과 녹말이 반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결과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실패 없이 잘 되는 실험인데 요게 이제 굳어지는 게 제일 큰 관건이고요. 여기 보시면 하트 밑에 이렇게 한 줄 찍 갔죠. 거기에 제가 저 소화액 넣으면서 아마 흘렸나 봅니다. 여기 밑에 줄이 쭉 간 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흘리지만 않고 잘 예쁘게 넣으면 그래서 여기는 내가 오려놓은 모양대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는 하나 나중에 페트리 접시 뚜껑 덮어서 냉장고에 잘 보관해 놨다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된다라고 실물을 보여주셔도 되고요. 다시 하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남은 용액이 지금 이거를 하고 나면 이 용액이 남은 용액이 아마 녹말 용액이 한 이 페트리 접시 서너 번 만들 정도 양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실험 한번 해보시고 남은 거는 선생님이 다시 페트리 접시 하나 굳혀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수업 시간에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단단히 굳혀 놓았다가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실험해 보시고 다시 여러 개 굳혀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페트리 접시가 나는 여러 개 없어서 이걸 못하겠다. 은박 접시 작은 거 있죠? 일회용 접시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은박 접시고 뭐 일회용 접시 하얀 거고 이런 데다가 해놓으시면 요건 실험은 잘 되는 실험이니까 이렇게 실험 마무리하시고 아이들에게 오늘의 주제는 뭐였어요? 아밀레이스 또는 디아스타제라고 부르는 소화 효소가 탄수화물, 녹말을 소화시킨다라는 것. 그래서 녹말을 분해해서 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녹말은 아이오딘에서 초록색, 청남색 반응을 하는데
소화가 되고 나면 청남색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이렇게 해주시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혜가 엽기름에 아밀라제가 효소가 많이 들어있대요. 그 성분이. 그래서 발효시켜서 단맛이 내는 것이다라는 설명 들어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면 되고 마지막 퀴즈 부분 아이들하고 같이 풀어보면 되겠죠. 음식을 씹는 것은 기계적 소화다. 그리고 소화액을 찾아서 연결해보는 활동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 최종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밀레이스 첫 수업 커리가 하나 끝나게 됩니다. 자, 지금 하나가 끝나졌고요. 자, 다음, 실장님, 네, 저 아까요 그 네, 소화 그 옆에 그 소화 기간 나오면서 그 밑에 네. 설명을 이렇게 화면 옆에서 끌어당기셨잖아요. 끌어당긴 게 아니라 PPT에 그냥 클릭하면 자동으로 가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냥 아, PPT에 그걸 나중에 아이들하고 같이 보시면 해볼 수는 없겠네요. 끌어당길 수는 없네요. 아이들이 끌어당길 수는 없고요. 화면상으로 예, 예, 예. 그럴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근데 주석으로 줄긋기는 할 수 있겠죠. 아, 줄긋기는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끌어당길 수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엔 저희가 가상현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상현실은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재미있긴 할 거예요. 자, 가상현실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보통 VR이라고 하는 VR방 이런 거 이제 그런 체험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사는데 자, 가상현실은 수업 재료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봉지 안에. 이 봉지가 들어있는 것이 가상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비닐 포장되어 있고요. 이날은 테이프가 여기는 양면 테이프 작업이 다 되어 있어서 조금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양면 테이프 잘라서 여기 붙여라 뭐 안 해도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긴 한데 조금 중간 과정이 복잡할 수도 있으니 잘 보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상현실은 일단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상현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내 눈앞에서 입체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체 영상이라는 것을 기본 이론으로 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여기 지금 요 캐릭터들이 쓰고 있는 요 모양이 우리가 오늘 만들어 볼 완성품 모양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큐브 박스 하나랑 그다음에 눈에 쓰는 VR 기기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 건데요. 자, 입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보이는 건지, 입체 영화의 원리를 알면 VR이 왜 입체로 보이는지 그것까지 같이 설명이 될 거라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VR과 AR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R과 AR이 조금 헷갈리시죠?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그래서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가상이에요. 상상 속에 있는 공간에서 내가 그거를 현실같이 이제 체험을 해보는 그런 것이 가상현실이고요. 증강현실은 실제 우리 생활에 있는 뭐 우리 집 앞 길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상의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합성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던 지금도 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포켓몬고 포켓몬 잡으러 다니는 거 있죠. 그게 실제 공원이든 길에 포켓몬이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증강현실이에요. 실제 길 위에 포켓몬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이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입체 영화를 보는 거에 대한 도입 부분이 실려 있고요. 자, 입체 영화를 보러 가본 친구가 있는지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잠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안경을 쓰고 우리가 봤는지 이제 얘기를 해봐 주시고, 작년에 뭐 이렇게 했던 친구들, 이런 아이들은 우리 빨강파랑으로 된 입체 안경 수업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그때 왜 그랬는지 한번 다시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안경을 이렇게 쓴 친구와 안경을 쓰지 않는 친구는 다르게 보이고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야, 안경을 쓰면 화면 밖으로 나오는 것 같고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제 나와 있어서 이 안경의 원리는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요 기기를 만든 다음에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R 기기를 보시면요. 일단 꺼내보시면
볼게요. 자, 앞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면은 이렇게 박스 종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 종이 모양에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에 렌즈가 2개 달려있는 렌즈 카드보드가 들어있고요. 요거는 벨크로로 된 머리띠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이 기기를 고정할 수 있는 헤어밴드가 이렇게 3가지 들어있는 것이 VR 기기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 큐브 만드는 도안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카드보드판, 그 다음에 렌즈 카드보드 이렇게 3가지가 VR을 만들 거고요. 자, VR 먼저 한번 우리 가상현실 기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시면 박스 모양이 이렇게 보이도록 뒤집어 놓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한쪽 끝에 보면 자석이 2개 달려 있어요. 여기에 끝에 자석 달려 있는 쪽에 보시면요. 여기는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고요. 자석이 2개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떨어져요. 자석이. 하나는 붙어 있고요. 나중에 고정 장치할 때 사용할 거라서 자석이 붙어 있고 여기 옆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자, 일단 접는 선대로 다 한 번씩 접었다 핍니다. 모든 접는 선대로 전부 다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다 접었다 폈다 다 해주시고요. 이거를 꼭꼭 한 번씩 다 접었다 폈다 해줘야 나중에 만들기 편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먼저 다 접었다 폈다 하는지 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양면 테이프를 여기를 뜯어서 붙일 건데요. 선생님들 나중에 이 과정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주시려면 양면 테이프 뜯지 마시고요. 그대로 놓고 스카치 테이프로 그냥 한번 붙이세요. 이렇게 놓고 여기 스카치 테이프로 그냥 붙여서 만드세요. 오늘은 그래야 나중에 다시 실험 수업하실 때 선생님 뜯어서 보여주시려면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하나 고정하고요.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얘를 세워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눌려져 있고 세워지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렌즈를 고정할 건데요. 렌즈는 이렇게 파진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요 세워진 부분이 이렇게 뒤로 가게. 요 앞에다가 노란색 부분이 보이게. 코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하면 뒷면에 홈이 있어요. 뒷면에 있는 홈에 여기 내가 붙여놓은 요 홈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뒷면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홈을 맞춰주고요. 이렇게 홈을 맞춰준 상태에서 옆면을 이렇게 올려주면 옆면 홈도 맞춰서 들어갑니다. 이쪽에 홈이 있어서 얘랑 맞을 거고요. 이렇게 홈을 맞춰서 차례차례 또 옆면 접어주고 차례차례 이렇게 접어주면 상자 모양이 완성되지요.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만들기는 쉬워요. 어느 부분에 어디가 들어가서 접히는지만 알면 만들기는 어렵지 않고요. 그럼 이렇게 완성되고 뒤집어 보면 앞면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이 부분에 나중에 우리 휴대폰, 스마트폰 넣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니까 제가 준비물에 따로 말씀은 안 드렸고요.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이 있어야 이 수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애들 키즈폰 갖고 있는 애들은 이걸 사용할 수 없어서 스마트폰이 필요한데요. 스마트폰이 다 없으면 고학년들은 아마 많이 갖고 있을 거고요. 엄마나 아빠가 쓰시던 그 지금 안 쓰는 공기계 있죠. 전화 안 되는 기계 있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충전해서 와이파이만 잡을 수 있으면 와이파이 잡아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계를 준비를 시켜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안 되면 선생님 공기계 있으면 몇 개 가져가서 같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완성이 상자가 돼 있고요. 아까 자석 붙어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뚜껑 열어보면 여기 안쪽에 자석 붙어 있는 곳 있거든요. 자석 하나 떼어낼게요. 안에 있는 자석 떨어지는 애는 빼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옆면에 자, 그리고 나서 얘도 우리 양면 테이프로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면 테이프 쓰면 나중에 뜯어서 아이들 못 보여주시니까 그대로 놔두시고요. 옆에 동그란 이렇게 파진 구멍이 있어요. 이 옆면에 여기다가 자석을 딱 붙여서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밖에다 자석을 붙여서 이 종이가 움직이지 않게 고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VR을 쓰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렌즈로 들여다보는 모습이 이제 어떻게 이 안에 렌즈가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으로 이제 보일 거고요. 내 눈으로 이쪽을 눈에다 대고 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흐리게.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뭐를 넣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넣어서 볼 건데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요. 유튜브에서 VR 검색해 보세요. VR 검색하시면 네, 롤러코스터 이런 거 제일 먼저 나와요. 보통 검색하면. 그래서 이런 롤러코스터 저는 VR 치니까 이거 제일 먼저 저는 나왔거든요. 한번 얘를 열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롤러코스터 동영상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옆에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VR 모양 요 표시가 있어요. 얘를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화면으로 바뀌어져요. 이렇게 바뀐 다음에 이 안에다가 얘를 넣고 볼 거예요. 렌즈가 이쪽으로 오게 우리 카메라 부분이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이 안에다가 휴대폰을 넣어 볼게요. 넣어주시고 이렇게 휴대폰을 이 안에 넣고 닫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안에 그림이 렌즈 안에서 지금 동영상이 돌아가는 게 아까랑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휴대폰 넣고 한번 보세요. 거의 롤러코스터가 막 떨어질 때 거의 멀미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양한 영상을 한번 찾아서 아이들하고 보시면 훨씬 재밌게 볼 수 있어서요. 네,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보이는 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화면을 두 개로 VR 형태로 맞췄지만 볼 때는 평면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이 카드보드 기계 안으로 들어가면 입체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조금 이따가 원리는 설명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롤러코스터 말고 뭐 다른 체험하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선생님들마다 사람들마다 또 아이들마다 취향이 있으니까 더 재밌는 거를 본인들이 재밌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VR로 검색하셔서 여러 가지 그림을 아이들하고 체험해 보시는 활동이 이 VR 활동이고요. 그리고 나면 또 이제 다음 활동이 또 있습니다. 자, 다음 활동은 이제 AR 우리 증강현실 과정이에요. 증강현실은 자, 만들기가 끝나서 그리고 아까 나머지 이제 머리띠 요거 헤어밴드는 벨크로 붙여서 적당히 이렇게 자기 머리에 맞게 쓰라는 건데 굳이 저는 이거는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핸드폰이 들어가면 핸드폰 무게가 있어서 또 이걸로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없이 들고서 보면 되니까 들고 보게 그냥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큐브박스 AR 큐브박스 만들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이 양면 테이프 작업이 다 되어 있어서요. 좀 편하게 아이들이 만들 수 있고요. 양면 테이프 다 뜯어서 그대로 자 일단 양면 테이프 뜯기 전에 접는 선대로 한 번씩 다 접었다 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접어서 상자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큐브 박스를 만들면 그러면 이런 상자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 상자가 완성되고요. 요것도 나중에 뜯어서 아이들 보여주시려면 양면 테이프 사용하지 마시고 겉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나중에 뜯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자를 완성해 주시고요. 자, 상자가 완성된 분들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AR을 볼 수 있는 앱을 하나 다운을 받아야 돼요. AR은 요 모먼트 AR이라고 하는 요거를 하나 모먼트 AR 앱을 하나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서 검색을 해서 요거를 다운을 받아주세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공용 어플이래요. 그러니까 아이폰 쓰시는 분이든 그냥 일반 폰 쓰시는 분이든 해서 모먼트 AR 검색해 주시면 검색하고 다운 받으시면 이렇게 약간 노란빛 나는 요 어플이 아이고 비쳐서 안 보인다 반사돼서 요 어플이 나올 거예요. 요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노란색의 모먼트라고 써 있는 요 앱이 설치가 되어야 맞게 받으신 거예요.
자, 이 앱을 다운받아서 화면을 열어주세요. 자, 앱이 설치가 된 후에 앱을 열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화면이 설치가 완료가 돼서 앱이 열리신 분은 화면에 잠깐만 들어서 보여주세요. 준비가 됐는지 보게요. 네, 한 분은 되셨고요. 네, 두 분 되셨고요. 네, 네, 세 분 되셨고요. 네. 아직 안 나오신 분이 계신가 봐요. 잠깐만 기다릴게요. 되시면 같이 진행할게요. 자, 되셨으면요. 여기 지금 빨간색부터 여러 가지 탭이 있죠. 한 개씩 들어갈 때마다 다른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제일 첫 번째 빨간색부터 터치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빨간색 터치하면 뒤에 카메라 모양이 나오고요. 카메라 뒤에다가 지금 여기 카메라에는 제 손 보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가 만든 큐브 박스를 이제 비춰보는 거예요. 얘를 잘 비추면 자, 큐브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 모양 같은 게 나타나고 있죠. 큐브 박스를 돌릴 때마다 다른 모양이 지금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나타난 상태에서 화면을 한번 터치해 주시면 얘가 다른 모양으로 또 움직이는 모양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무슨 그림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뒤에 내 손과 내 몸이 다 나오는 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상 이미지가 나오는 이렇게 증강현실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까 우리 첫 번째 빨간색 탭 터치해서 요거를 봤다면 그 밑에 다른 색 탭을 터치하면 같은 그림인데 또 다른 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어떤 게 보이는지 차례차례 번갈아서 한번 볼게요. 또 저 이제 빨간 거 다 봤으니까 넘기고 그 밑에 이제 주황색 탭 터치해서 한번 볼게요. 아이고 다시 빨간 거로. 자, 주황색을 다시 터치했거든요. 이번에는 자, 보니까 이번에 이제 다른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떤 게 나오는지 얘도 마찬가지로 화면 터치하면 화면 안에 있는 이미지가 다른 아이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 있어야 하는 거라서 앱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화 안 되는 공기계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앱만 다운받으면 와이파이 연결해서 다운받으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거 우리 파란색 터치하면 또 다른 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얘는 터치하면 이제 방이 하나 마련이 돼서요. 이 방 안에 아이들이 운동하는 모양도 나오고 터치하면 또 다른 운동으로 바뀌고 놀이하는 모습이 나와서 여러 가지 모양을 이렇게 내가 돌리는 대로 볼 수 있는 이런 활동이에요. 뒤집어졌네요.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사장님, 저 아이폰인데 다운은 됐는데 열리지가 않는데 혹시 다른 아이폰 선생님들은 잘 제가 되시나요? 아이폰을 안 써봐서 그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네. 그리고 VR도 이렇게 VR 스릴러라는 저거를 앱을 하나 다운 받으시면 이걸로도 체험이 가능하다고 해요. 제가 요거까지는 아직 못 열어봤거든요. 근데 굳이 앱을 다운받지 않아도 VR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 엄청 많기 때문에 굳이 앱을 다운받지 않으셔도 볼 수 있어서 앱은 다운받아서 보지 않았고요. 요거 AR만 앱을 하나 봤거든요. 아이폰으로 되는지 제가 아이폰 가지고 아이폰 저 사용하는데 되거든요. 잘 되세요? 네, 네. 되신답니다, 선생님. 근데 저만 안 되나 봐요. 나중에 네. 다운은 되세요? 는 됐는데 열리지가 않아요. 한번 열기 지워보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네. 자, 그리고 요거는 한 가지 알려드릴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잘 보시면 화면 한쪽에 흐릿하게 큐브 박스가 점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저는 요 부분에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안 보인다 잘. 여기 화면 안에 어느 부분에 이렇게 점선으로 하얗게 흐리게 박스 모양이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터치하면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살표가 생겼죠. 갑자기.
그래서 화살표가 생기면서 이 안에서 큐브 모양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지금 초록색에 큐브가 모양이 되어 있는 건데 제가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빨간 거에서 보시면 큐브가 제가 지금 큐브 사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큐브 박스 영상이 여기 지금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내가 이렇게 누르면 변경되는 모습 보이시죠? 밑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큐브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큐브와 별도로. 이게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얘를 다시 없애려면 아까 처음에 봤던 그 희미한 그 박스 모양을 다시 찾아서 탭을 하면 얘가 다시 사라집니다. 검은색에서 보시면 걔가 잘 보여서 탭을 터치하면 다시 사라져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서 내가 큐브를 보여야만 다시 보이는 거니까 그건 선생님들이 기기를 좀 충분히 사용해 보신 다음에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아이들하고 조금 재밌게 AR과 VR에 대해서 설명을 아이들에게 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활동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이렇게 보이는 이유를 알려면 입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서 고학년들은 사실 이제 3학년, 4학년, 4학년 정도만 되면 입체라는 거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해주셔도 될 거예요. 입체라는 거에 대한 그 이론을. 그러니까 요거를 건너뛰셔도 되고 1, 2학년은 살짝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체라는 것은 3차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좀 이상하면 4차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3차원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1차원은 이렇게 우리가 선을 쭉 그었을 때 이 선은 직선이든 둥글둥글 곡선이든 선은 1차원, 그 다음에 면적이 있는 넓이를 있는 것은 평면은 2차원. 그래서 우리가 A4 용지를 한 장 놓았으면 종이는 그 하얗게 네모난 종이는 2차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넓이나 이제 깊이를 가진 것 이런 것은 3차원 입체라고 한다라는 정도 아이들에게 저학년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그거를 말로만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옆에 엄마가 있어요? 아니면 내 책상에 무슨 공책이 있고 뭐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는 모양이 입체죠. 3차원이에요. 근데 걔를 내가 사진으로 찰칵 찍으면 사진 안에 있는 애는 납작하게 나온 2차원 평면이 된다라는 걸로 3차원과 2차원을 간단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그래서 3차원과 2차원이 나눠지는 이유는 자, 얘는 카메라로 찍으면 2차원이 됐죠. 3차원이었던 물체가. 그래서 내 눈으로 볼 때는 입체로 보이는데 카메라로 찍으면 2차원으로 바뀌었어요. 평면으로. 렌즈가 눈은 2개가 있고 카메라에는 1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입체로 보이는 원리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카메라 렌즈를 2개 사용하는 것과 우리 눈이 2개 있는 것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근데 카메라에는 렌즈가 하나밖에, 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입체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가락 갖고 하나 이제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자, 손가락을 하나 펴서 들고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 코앞에 코에 딱 대지 말고요. 코에서 조금만 떼어주세요. 코에서 조금만 뗀 다음에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서 감아보는 거예요. 한 번씩. 1학년들 이거 윙크 힘들죠?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가려도 돼요. 한쪽 눈 이쪽 눈 가렸다 저쪽 눈 가렸다 하면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좀 힘드니까 가려보면 이 손가락이 눈앞에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일 거예요. 눈을 감았다 떴다 할 때마다 내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는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앞에 화면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이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팔을 쭉 뻗어요. 손가락을 쭉 뻗은 다음에 다시 오른쪽 감았다 왼쪽 감았다 하면 이번에도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가까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고요. 멀리 하면 조금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입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두 눈이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림을 두 눈이 동시에 보면 내 뇌에서는 합쳐져서 입체로 보이고 가까이에서 영상을 찍는 것과 멀리서 조금 떨어져서 영상을 찍는 것을 합치면 그게 더 원근감이 생겨서 이제 입체같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원리인데 조금 어렵지만 아무튼 내 두 눈이 서로 다른 것을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테스트라서 같이 한번 해보고요. 한쪽 눈으로 바라볼 때와 두 눈, 감았다 떴다 하면 손가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 아이들하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면 자, 손가락이 가까이 있을 때와 멀리 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달랐나 해서 이렇게 두 눈이 서로 다른 것을 봐서 다르게 보이는 것을 양한 시차라고 하는데 가까이 있을 때는 많이 움직여 보였었죠. 그래서 양한 시차가 크다고 말을 하고 손가락이 멀리 있을 때는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니까 양한 시차가 작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로 보이는 것은 이렇게 우리 입체 영화를 맨눈으로 보면 이렇게 두 겹으로 겹쳐져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그림을 따로따로 한쪽 눈씩 내가 그냥 두 눈을 뜨고 보면 두 그림이 동시에 보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두 개의 렌즈를 통해서 따로따로 보게 분리를 해주는 것이 입체 영화를 볼 수 있는 원리이다라는 거고요. 두 개의 화면이 각각 다르게 이쪽 눈으로는 이 화면만 보고 저쪽 눈으로는 저 화면만 보고 다르게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이런 입체 영화를 볼 때 쓰는 그 안경이나 우리가 오늘 사용한 VR에 렌즈가 두 개 들어있는 그 렌즈나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보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근데 빨강 파랑 안경을 쓰면 빨간색만 보이고 파란색만 보이는데 그냥 입체 안경은 어떻게 해서 내가 두 눈을 다 뜨고 있는데 양쪽 눈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을까?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을 다르게 분리해주는 특수한 편광 렌즈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두 겹의 그림 중에 하나는 이렇게만 수평으로만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는 렌즈를 설치하고 하나의 렌즈는 수직으로 들어오는 빛만 들어올 수 있게 렌즈를 설치를 해서 각각 다른 그림을 보고 두 개가 동시에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 입체로 보인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조금 어려운 이론 내용일 수도 있어서 저학년들은 이렇게 두 그림을 내 두 눈이 따로 본다라는 것, 한 눈을 가리고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가리는 것을 기계적으로 동시에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편광 렌즈나 이런 용어는 고학년들이 잠깐만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빨강 파랑 렌즈도 소개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입체 만화 영화나 이런 영화의 그림을 보면 아니면 입체 그림 카드를 보면 이렇게 두 겹으로 보이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것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 아까 이제 그래서 가상현실은 우리가 이런 기기를 사용해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가상현실 요거는 동영상이니까 선생님들이 나중에 보시고 활용하시고요. 자, 가상현실이 이용되는 것은 저렇게 영화 볼 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연습용으로 훈련을 할 때 실제 사람을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환경과 같이 이렇게 컴퓨터 안에서 가상으로 훈련을 할 수도 있고요. 낙하 훈련도 이렇게 VR 기기를 쓰고 우리 VR 그런 VR방 이런 데 가면 막 이렇게 무슨 공중에서 떨어지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사람이 건들기만 해도 막 소리 내고 막 하는 그런 거 아마 직접 안 가보셨어도 TV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낙하 훈련을 할 때도 쓰고요. 그러니까 그런 놀이용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곳에서도 화재 진압 훈련 이런 곳에서도 이런 가상현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증강현실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포켓몬 잡는 화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게임이나 뭐 다른 영상 기술로 인해서 게임을 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자동차 내부를 이렇게 보여주는 실제 자동차의 가상으로 이미지를 같이 합성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기술도 개발되어서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가상과 증강, 현실에 대한 것 두 가지 공부하고 끝납니다. 자, 입체는 몇 차원? 3차원이고요. 가로, 세로, 높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입체 영화를 카메라는 렌즈가 2개입니다. 그냥 사진 찍는 카메라는 렌즈가 1개이지만 입체 영화는 렌즈를 2개를 사용합니다. 가상에서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자, 증강현실은 실제의 세계에다 가상 이미지를 넣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입체에 대한 3가지 이론을 가지고 하는 수업이 마쳐졌어요. 이 수업이 내용이 많고요. 좀 길어서 아마 선생님들 실제 수업하실 때는 내용 다 못하시고 바쁘게 활동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형광 메모판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형광 메모판은요, 완성품이 이런 모양으로 될 건데요. 여기 우리 LED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건전지가 있어서 스위치를 위해서 키면 지금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제가 스위치를 켜볼게요. 자, 스위치를 켜면 이렇게 형광으로 제가 그려놓은 게 보이고요. 스위치를 다시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불이 들어올 때마다 보이는 형광 메모판을 형광펜을 이용해서 만들 거라서 준비물에 제가 형광펜을 써드렸잖아요. 형광펜은 기본으로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이 하나씩 원래 들어있고요. 아이들에게는 요거 말고도 다른 색 형광펜을 혹시 준비할 수 있으면 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준비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수업하실 때는 참고하시고 기본 형광펜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형광이라는 말과 야광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 보고 이렇게 형광 불빛이 보이는 메모판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어준 이 형광 메모판을 선생님 걸 먼저 한번 보여주셔도 되고 별도로 그냥 이 형광 불빛을 보여주셔도 되거든요. 자, 어떻게 물체가 보이는 이유, 그래서 왜 보이는지, 그리고 형광이라는 것이 조금 아까 선생님이 불을 켜보니까 왜 밝게 빛나서 보이는지, 그래서 이 형광의 원리를 이해하고 메모판을 만들어 본다라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자, 이 형광펜을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곳이 예쁘게 색칠하려고 사용한다기보다는 대부분은 뭐 공책에다가 필기할 때 중요한 부분을 줄쳐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한 것을 복사를 해보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것까지 같이 복사가 돼야 될 텐데 얘는 복사가 안 됩니다. 형광펜을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잘 안 되는데 복사의 감도를 이렇게 좀 높여서 하면 약간 흐린 회색빛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복사로는 형광펜이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뒤에서 우리가 형광 메모판을 만들고 나서 형광 물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만드는데 시간이 약간 걸려서요. 만들기를 먼저 진행하시고 나중에 이론을 설명하시는 게 수업 시간 분배하기에 좀 편리하실 거예요. 자, 만들기 재료 한번 보실게요. 만들기 재료는 우리가 이렇게 비닐 안에 다 들어있죠. 들어있는 걸 가지고 사용할 건데요. 까만색, 보라색 뭐 이런 거 들어있는 이 판이고요. 볼게요. 우리가 사용할 거는 보라색 판이 이렇게 들어있지만 이 보라색 판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뒷면에는 다 양면 테이프 처리 다 되어 있어요. 하얗게. 양면 테이프 있는 부분 이걸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일 바깥 부분 디귿자 모양으로 된 부분하고요. 빼내서 빼내고 이렇게 중간 가운데 빼낸 거 중간 부분 위에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요 중간 부분 요렇게 두 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재료는 얘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아이예요. 이건 하나는 큰 거는 이거 큰 거는 나중에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반드시 사용하지는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검은색 판을 사용하게 되겠죠. 검은색 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검은색 판은 안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세모 모양 두 개 떼어냈습니다. 구멍 뚫린 화면에 있는 그림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냥 작은 검은색 판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떼어낸 부분이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LED 바, 양면 테이프, 그 다음에 아크릴판, 또 건전지, 형광펜, 건전지 케이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물건이 다 정확히 들어있는지 아이들 물품을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특히 이 LED 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얘가 없으면 오늘 실험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요거 사용해야 되고요. 가위를 이용해서 나중에 건전지 껍데기 같은 거는 가위를 이용해서 비닐 벗겨주면 되고요. 자, 먼저 LED 바부터 붙여볼 건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나왔던 것 중에 이렇게 여기 갈라졌던 작은 네모 얘를 먼저 사용합니다. 이렇게 갈라졌던 부분, 요 위쪽에다가 요 부분에다가 LED 바를 붙일 거예요. 그림에 보시면 구멍의 방향이 여기 있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LED 바가 가운데다 이 부분 여기 가운데다 딱 붙이는 게 아니라 한쪽 밑에 딱 닿게 되도록이면 아래쪽에 줄을 딱 맞추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아래쪽으로 맞춰서 이렇게 붙인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LED 바를 먼저 양면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바짝 붙여주고요. 선이 2개 이렇게 위로 지나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LED 바를. 자, LED 바는 여기 보시다시피 거기 있는 그 노란색 부분 3군데에서 빛이 나오는 LED고요. 자, 이 LED 바를 요렇게 붙이게 되는 거겠죠. 이쪽 아래쪽으로 되도록 아래쪽으로 붙여서 한쪽 방향으로 요렇게 붙여줍니다. 양면 테이프 이용해서 붙이면 됩니다. 양면 테이프 이용해서 이렇게 LED 바 붙여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아까 나머지 있었던 큰 네모 부분, 자, 이 부분과 큰 부분 이렇게 붙여주는데요. 여기 하나는 붙이지 말고 한 군데는 여기 그림과 같이 한쪽 부분 놔두고 나머지 2 부분만 뒤에 양면 테이프 작업되어 있으니까 양면 테이프 종이 뜯고 이렇게 2개 이렇게 붙여주세요. 크기 맞춰서 붙여주고 하나는 떼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크릴판과 네모판 2개를 집어넣을 건데요. 아크릴판이 지금 보호필름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뿌옇게 보일 거예요. 근데 보호필름을 앞뒤 다 벗겨줘야 돼요. 다 벗기면 이렇게 투명한 아크릴판이 될 거고요. 지금은 보호필름이 있어서 이렇게 뿌옇게 보입니다. 뾰족한 것으로 이렇게 끝을 좀 긁어내면 손톱으로 긁거나 뾰족한 걸로 이렇게 긁으면 여기 끝이 일어나서 앞뒤로 필름 종이를 벗길 수 있어요. 벗겨내주세요. 벗겨주시고 다 벗기셨으면 이 안에다가 우리가 여기 한쪽을 안 붙인 이유는 여기 지금 검정색 EVA 판이랑 아크릴 판을 좀 편하게 넣으려고 얘를 지금 벌려놨어요. 그래서 이 네모판 넣고 그 다음에 보호필름 벗긴 투명한 아크릴 판을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는 얘를 고정합니다. 이제 테이프 붙여서 고정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LED 붙여놓던 LED 바 붙여놨던 네모판도 여기 한쪽으로 올라가게 이 부분에다 이렇게 붙이면 LED가 여기 옆에 위치하게 되고요. 이 안쪽에 위치하고 그리고 선이 옆으로 나와 있는데 옆으로 나오게 하지 말고 이 홈으로 지나게 해서 벌어진 곳으로 지나게 해서 뒤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뒤로 내보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뒤로 보내는 전선이 뒤로 나가게 이렇게 뒤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여기 LED 바가 안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모양으로 완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전지 케이스에 건전지를 넣을 건데요. 건전지 케이스 보시면 한쪽에는 한쪽에는 보시면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로 우리가 불을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스위치 있는 반대면을 보시면 이렇게 밀어서 케이스를 열 수 있어요. 얘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뚜껑이 열리고요. 이 안에 건전지를 넣을 건데 우리 9V 건전지라서 보시면 위에 동그란 부분이 2개 있는데요. 하나는 좀 볼록하고요. 하나는 좀 이렇게 꽃잎같이 퍼져 있고 하나는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2개가 서로 반대로 만나게 해서 이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여기 화면의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가위로 밀어 넣으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꽉 꽂혀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안 꽂아지면 접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꽉 꽂아야 되니까 이렇게 건전지를 안에다 넣은 상태에서 아래쪽을 가위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서 올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밀어서 올려서 이 위에 꽉 끼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들어도 이 밑에 홈이 있어도 건전지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이렇게 얘를 꽉 꽂아 주셔야 됩니다. 자, 건전지 넣어 주시고요. 건전지가 꽉 끼워졌으면 다시 뚜껑을 닫아서 원위치로 만들어 주세요. 건전지 넣으셨으면 건전지 케이스에 달려있는 빨간색 줄과 검정색 줄 그리고 LED 바에 있는 검정색 줄과 빨간색 줄을 같은 색깔끼리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꼬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꼬아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빨간색 줄끼리 연결해서 꼬아서 가운데 철사 보이는 부분끼리 닿을 수 있게 해주시고 검정은 검정색 줄끼리 꼬아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정색 줄, 빨간색 줄 두 개가 같은 색깔끼리 이어지게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연결이 되신 분은 스위치를 켜서 LED가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아까 비워두었던 요 구멍에 스위치가 앞으로 보이게, 스위치가 위에 보이게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고 전선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뒤에 보입니다. 전선은 뒤에 나와 있고요. 앞으로 뒤로 가게 하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부분이 조금 어긋나서 모양이 안 이쁘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켜면 옆에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스위치로 불을 켰다 껐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을 켰을 때와 안 켰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형광펜으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불을 켰을 때와 안 켰을 때의 차이를 우리가 확실하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죠. 자, 다 드신 분들은 메모 한번 그려서 예쁜 그림 그려서 잘 되시는지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이 초록 이 세모 부분을 뒷면에 이렇게 다리 모양으로 붙이는 건데 저는 해보니까 이 다리가 있으니까 여기다 그림 그리기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 다리는 안 만들어도 될 것 같거든요. 다리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세워놓는 역할이긴 한데 굳이 뭐 이렇게 안 세워놔도 되잖아요. 이렇게 놔도 되니까 저는 다리가 없는 게 그림 그리기는 편한 것 같아서 그건 선생님들이 편한 대로 그냥 이렇게 놓고 비스듬히해서 메모판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눕혀놔도 되고 이렇게 세워놓고 싶으면 세워놓으셔도 되고 다리 붙이는 건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들 되셨죠? 잘 되시죠? 네. 잘 되시죠? 네.
어두운 곳에서 보면은 더 잘 보이겠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여러 가지 색 형광펜이 있다면 여러 가지 색으로 그려보는 활동을 하면 더 아이들이 좋을 거고요. 그래서 그려진 이 그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그림 그리고 싶을 때는 물티슈로 닦으면 됩니다. 닦고 나서 다른 그림, 마른 다음에 다른 그림으로 또 그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닦아서 다시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안 쓰고 남은 게 이게 하나 있어요. EVA가 쓸데없이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전원을 켰을 때 얘가 하나 안에 액자같이 하나 더 넣으면 빛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는 자유롭게 액자 틀을 하나 더 넣으셔도 되고 원래 기본은 안 넣어도 되는 건데 이게 남았길래 넣어보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건 선생님들은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면 사용하시고 이거는 하나 그냥 제가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 형광과 야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래서 야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야광, 형광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빛나고 비슷한 색깔도 비슷한 것 같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건데요. 자, 야광 스티커 집에 이런 별 스티커 집 아이들 방 천장에 많이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랑 형광은 보통 형광펜에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보면 둘 다 빛을 내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 야광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요. 우리가 이거 야광 스티커 붙여놓고 불 끄면 밤에 스티커에서 빛이 나서 보이죠. 그런데 밤새도록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려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야광은 밝은 곳에 있는 빛을 밝을 때 좀 빛이 있을 때 흡수해서 자기가 빛을 좀 저장하고 있다가 빛이 없어지면 어두울 때 그 빛을 조금 내놓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빛을 많이 자기가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빛을 내다가 사라지는 거고 형광은 어두운 곳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두운 곳에서는 보이지 않고 빛이 그 빛을 비췄을 때만 우리가 아까 램프를 켰을 때만 보이는 거고요. 자, 지금 어느 선생님이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엔드캡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예, 전선이 엔드캡은 서로 만나지 않도록 옆에 다른 색깔과 서로 만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전선 끝에 있는 캡을 벗기지 않으시면 이렇게 저는 이 전선 끝에 캡을 안 벗기고 가운데 철사 부분만 꼬아주면요. 굳이 엔드캡이 없어도 애들 엔드캡을 줘보니까 그거 하나 없어지고 떨어뜨리고 못 끼고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끝에 요 전선 끝부분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엔드캡 없이 조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광과 야광을 구분을 해봤다면 자, 물체가 이제 우리가 색깔을 본다는 것이 빛이 반사돼서 온다는 것을 대부분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빨간색이 보이면 빨간색이 반사돼서 내 눈으로 오는 거고, 빛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색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 중에서 내가 빨간색을 보면 빨간색이 반사돼서 여기 내 눈으로 오고 있고, 파란색 물건은 파란색 빛이 반사돼서 내 눈으로 오고 있고, 그럼 다른 색깔은 반사되지 않고 이 안에 흡수됐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얀색일 때는 모두 다 반사돼서 모든 빛이 합쳐져서 하얀색이고 검정색은 모든 게 흡수돼서 검정색이다라는 것인데 빛이라는 게 햇빛이 이런 빛이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 바깥쪽, 보라색 바깥쪽 안 보이는 곳에 자외선과 적외선이라는 게 들어있죠. 그래서 이 자외선과 적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보였는데 형광펜은 이 자외선 부분까지 같이 반사를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눈에 좀 더 밝게 보인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이 그냥 일반적인 빛보다 옆에 내 눈에 원래 반사 안 되던 자외선까지 해서 빛을 많이 내보내 주는 거죠. 형광 물질 자체가. 그래서 더 밝게 보일 수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복사기에서 형광펜이 복사가 안 됐어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자, 복사기는 빛을 이렇게
쬐인 다음에 복사기 지나갈 때 이렇게 불빛이 징 나오는 거 우리 보이시죠? 그 빛을 쬐면 빛을 흡수하는 부분만 출력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검정색 글씨만 출력이 돼서 복사가 돼서 나오는 건데 형광펜은 반사가 된다 그랬죠. 빛을 자외선까지 반사를 다 해버리니까 얘는 복사가 되지 않고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광 물질을 형광펜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치면 환하게 보이니까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위조 지폐 같은 곳에도 형광 물질로 숨겨진 물질을 넣어놔서 자외선을 비쳤을 때 반사돼서 보이도록 그냥 일반 햇빛에는 안 보이지만 자외선으로 볼 수 있도록 위조 지폐 방지 기술에도 사용하고 이렇게 생활 속에 여러 군데서 형광 물질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일본의 어떤 박사가 옛날에 발견을 했대요. 형광 해파리가 있는데 해파리 속에 이 형광 물질이 들어있는데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이 형광 물질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물질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 물질을 발견함으로써 의학이나 이런 연구에도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추출한 형광 물질을 암세포 같은 데다가 넣어서 암 환자에게 이제 넣어서 하면 그 암세포가 어떻게 움직이고 몸 안에서 어떻게 증식이 돼서 자라나는지를 형광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더 해서 지금은 그 형광 물질이 저 초록색, 노란색 형광색뿐 아니라 뭐 이렇게 빨간색, 뭐 노란색, 녹색 이런 것이 여러 색을 낼 수 있도록 그 형광 단백질이라는 것을 더 연구해서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연구에도 형광 물질이 살아있는 세포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형광 해파리에 대한 동영상 같이 실려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이 형광이라는 단어는 빛을 비추면 형광빛을 내는 형석이라는 이런 광물, 물질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형광이라는 것이 형석에서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형석이라는 광물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해서 간단히 실어드렸습니다. 자, 초록색 종이에 빛을 쬐면 종이는 초록빛만 반사합니다. 하얀 종이에 빛을 쬐면 모든 빛이 반사됩니다. 그리고 형광 물질은 빛을 쬐었을 때 빛을 어떻게 내나요? 더 많이 내놓는다 그랬죠. 네, 자외선 빛까지 같이 반사해서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내놓기 때문에 빛을 비추면 밝게 빛난다라는 걸로 오늘 형광 메모판 정리합니다. 자, 저 실장님, 네, 혹시 만드는 영상 제공되나요? 만드는 영상은 없습니다. 이거는 실험은. 영상이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 하나, 낙하산이 남았네요. 자, 낙하산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하나는 낙하산에 대한 건데요. 저희 낙하산이 이번에 조금 커서요. 실내에서 날리기에는 조금 적당치 않은 크기예요. 낙하산 같은 경우는 지금 비닐 포장 안에 이렇게 이런 하얀색 볼하고 그 안에 비닐봉지하고 들어있는 비닐팩이 들어있죠. 비닐팩이 들어있고 비닐봉지와 안에 끈 같은 것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주황색 끈, 파란색 끈, 하얀색 끈 보이고요. 스카치 테이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볼이 있어요. 자, 이 볼을 보시면 이따 만들기 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자, 이 낙하산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아이들이 본 적이 있는지, 어디서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기 먼저 해서 도입을 시작하고요. 낙하산을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낙하산을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낙하산의 원리라는 것이 낙하산을 사용할 때와 안 사용할 때를 아이들이 알잖아요. 낙하산이 없으면 뚝 떨어져서 죽어요, 사람이. 그냥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뭐 이런 이야기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낙하산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낙하산과 비슷하게 생긴 우산을 가지고 이제 도입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자, 비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우산을 쓰고 가다 보면 바람이 이쪽으로 불으면 우산이 휙 뒤집어질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바람이 반대쪽에서 불면 내가 바람에 밀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산이 흔들리거나 밀어주는 느낌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래서 우산에 바람이 많이 불면 날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우산을 갖고 날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산 모양으로 크게 만든 낙하산이라면 사람도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낙하산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낙하산을 오늘은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먼저 보시면 낙하산 재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안에 있는 이 볼을 먼저 보시면 볼이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끝에 보시면 구멍이 달려 있고요. 보시죠. 여기 매는 이렇게 지금 구멍이 보이시죠? 끈을 꿰는 구멍이 있고요. 아래는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연결 부분에 이 부분에 하얀색 조그만 막대 같은 게 끼워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낙하산을 확 던졌다가 이렇게 위로 던졌다가 땅에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해봤더니 이게 잘 빠져서 도망가요. 이 막대가. 그러면 얘가 분리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선생님이 대면 수업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 빵끈이나 철사 같은 거 조금 준비하셔서 아예 그걸로 이 막대 대신에 그걸로 묶어주셔도 좋고요. 비대면 수업이라서 그게 곤란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아예 양쪽을 테이프 같은 걸로 좀 막아서 이 부분을 약간씩 막아서 앞뒤로 막아서 막대가 도망가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집에 빵끈이나 콧철사, 뭐 공예철사가 있으면 조금 묶어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좀 묶어봤거든요. 이렇게 철사로 공예철사가 좀 있어서 철사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그 막대가 저는 잃어버렸어요. 이미 저도 몇 번 던졌더니 그게 빠져가지고 없어져서 철사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으면 되니까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야외에서 사용하실 경우에 요거는 에어볼을 사용하시게 되고요. 실내에서는 이 볼을 사용해서는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요. 낙하산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게 벌어지니까 요거만 미리 주의하시라고 미리 주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봉지를 열어보시면 이제 줄이 들어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묶는 거 못하잖아요. 우리가 낙하산 하면 지금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자, 비닐에다가 실을 쭉 다른 다음에 끝을 묶어줘야 돼. 애들이 그 실 여러 개를 어떻게 묶지? 안 묶을 거고요. 여기 묶여져서 나옵니다. 아예. 묶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 있죠. 한쪽은. 매듭이 지어져 고리 모양이 위에 있고요. 아래쪽은 묶여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 실이 하나 길게 나와 있어요. 파란 줄은. 요 채로 우리가 이렇게 당겨서 스르륵 풀면 이렇게 풀어지고요. 끝부분에 매듭 끝에 파란 줄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이대로 사용할 거예요. 여기는 풀지 않습니다. 이 줄은 풀지 않고요. 묶여있는 요거만 풀어서 이대로 사용할 거고요. 자, 반대편 끝을 보시면 끝에 하얀 부분이 실이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갈라서 떼어 주시고요. 붙어 있어요. 기계로 열로 딱딱 잘라냈기 때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띄워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닐에다가 이거를 붙여줄 거예요. 자, 비닐을 쭉 펴보면 크게 이렇게 펼쳐지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약간씩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동그라미가 아니라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마다 실을 테이프로 붙일 거예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마다 실을 한 줄씩 거기 끝에 아까 우리가 지금 떼어놓은 실을 한 줄씩 붙이는데 여기에 붙이는 테이프가 여기 들어 있고요. 테이프가 이렇게 짧게 한 칸씩 떨어지게 다 칼선 들어가 있으니까 테이프 뜯어서 써도 되고 이 테이프가 불편하면 개인적으로 준비한 스카치 테이프 사용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여기다 하나씩 모서리 뾰족한 부분마다 하나씩 여기도 하나 또 요 뾰족한 부분에 하나 이렇게 종이를 비닐을 돌려가면서 계속 뾰족한 곳에 하나씩 계속 테이프로 그냥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실을 이렇게 하나 붙여주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붙일 수 있게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여기다 테이프로 한 번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한번 또 돌리면 옆에 또 여기다 실 하나 이렇게 뾰족한 부분마다 하나씩 전부 붙이면 그리고 가운데를 잡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 붙이면 이렇게 밑에
그리고 가운데를 들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밑으로 줄이 줄줄이 내려와 있고 맨 끝에 파란색 줄만 하나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잡으면 비닐이 이렇게 올라가고 맨 밑에 아랫부분은 이렇게 파란 줄만 밑으로 늘어져서 나오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네. 낙하산 줄까지는 다 되셨나요? 줄이 아마 아이들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한 줄씩 붙이는데. 저는 처음에 하다가 이 줄을 다 풀어야 되는 줄 알고 처음에 여기 같이 묶여있는 부분을 다 풀었어요. 그 애들이 이걸 어떻게 묶지? 그리고 저는 그래서 모르고 풀어지거나 했으면 못 묶으면 저는 테이프로 붙였어요. 이렇게 그냥. 테이프로 붙여서 묶어도 되니까 붙여도 되고요. 네, 여기는 풀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매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대충 되신 것 같아요. 그럼 아래서 이렇게 줄로 들지 마시고요. 비닐 가운데 쪽을 잡아서 이렇게 드시면 네, 낙하산 모양이 이렇게 잡히고요. 자, 얘가 이제 날리는 이유를 우리가 방에서 아니면 교실에서 잠깐 봐야 되잖아요. 얘를 이렇게 내가 위로 들었다 내렸다 하면 비닐이 펼쳐지죠. 이렇게 옆으로 펼쳐집니다. 비닐이 좀 작다면 더 잘 펼쳐질 텐데 비닐이 생각보다 우리가 야용이 커서 이렇게 하면 얘가 좀 옆으로 이렇게 슉슉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얘가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 안으로 뭐가 들어가서 그럴까요? 공기가 들어가서 그렇죠. 네,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움직이는 대로 펼쳐지는 게 볼 수 있는데 공기는 내 눈앞에 있어요. 계속 숨을 쉬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안에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얘를 손을 넣고 하면 더 잘 돼요. 이렇게 손을 넣었다가 내리면 옆으로 확 펴지는 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공기가 들어갔을 때 펼쳐지는 모양을 보고 우리가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 하늘에 있는 우리 눈앞에 있는 공기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얘를 계속 펼쳐지는 것을 유지해주고 펼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공기가 얘를 계속 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조금 방에서 떨어뜨려 보고 싶다면 일단 볼에 연결하기 전에 이 밑부분에다가 우리 뭐 지우개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가벼운 물건을 하나 테이프로 살짝 붙이든지 해서 조금 접어서 이렇게 천장으로 휙 던졌다가 내려오면 살짝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낙하산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이 에어볼 낙하산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낙하산이라서 실내에서는 이 에어볼을 사용해서 낙하산을 펼치기는 어렵고요. 실내에서 하실 때는 여기 끝에다가 지우개 또는 뭐 테이프 뭐 아니면 뭐 이런 거를 고무차륵 이런 거 크레이 같은 거 달아서 이렇게 날려 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계단 위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휙 던진다든가 하면 낙하산이 휙 잘 펼쳐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바람이랑 공기가 어떻게 낙하산 그 날개를 펼치는지 봤다면 그 다음 과정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자, 우리가 이제 에어볼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볼을 사용하려면 먼저 이렇게 우리 볼 안에 벌려서 안에다가 파란색 실을 묶어줄 건데요. 안에 있는 고리에 얘를 묶어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 잘 못 묶겠죠, 또. 보시면 여기 안에 이렇게 고리가 있고요. 이 고리가 여기다가 파란색 줄을 통과를 시킬 거예요. 아까
이 낙하산 밑에 나와 있는 끝에 한 줄 길게 나와 있는 요 파란색 줄을 일단 여기다가 통과를 시키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일단 통과를 시켰어요. 여기서 통과시켰는데 애들이 이거 못 묶겠죠? 그러면 테이프로 붙이면 됩니다. 그냥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양쪽으로 테이프 붙여서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테이프를 붙이면 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묶어주든 테이프를 붙이든 이렇게 그림과 같이 여기다 연결만 시켜주면 되고요. 고리에다가. 네. 테이프로 붙여보니까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테이프로 붙였는데. 그래서 테이프로 붙여도 되고요. 고학년 아이들 묶을 수 있는 아이들은 그냥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바깥쪽 바깥 부분에다가 우리 이렇게 밖에 구멍에다가 주황색 줄 이제 하나 남아있는 주황색 줄을 끝에 묶을 건데 이것도 못 묶겠다면 저는 테이프로 붙였어요. 저도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묶지 않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줄이 빠지지 않게 했어요. 빠지지 않게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볼을 묶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접어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비닐 이렇게 낙하산 반 접고요. 줄도 대충 접어서 연결돼 있는 것이 이 볼 안에 다 들어가게 이 안에 다 밀어 넣고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이렇게 닫은 다음에 우리가 빙빙 돌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잡고 얘를 빙빙 돌려서 우리 여기 화면에 그림 보시면 우리 이렇게 해서 빙빙 돌리면 그러니까 이거 방에서는 절대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빙빙 돌리다가 높이 하늘 높이 휙 날려서 위에서 떨어지면 볼이 벌어지면서 낙하산이 펴지는 건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 고리를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져서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철사나 테이프나 아까 다른 선생님이 채팅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절연 테이프 같은 거 잘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가운데 이음고리 연결해 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에어볼 우리 낙하산이 완성입니다. 자, 최대한 높이 던지는 게 잘 한다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나가면 아마 비닐이 훅 날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우산 뒤집혀서 날아가듯이. 그래서 적당한 곳에서 밖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운동장에 나가서 잠깐 한 번씩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볼은 깨지거나 이렇게 부서질 염려가 있어서 여유분이 한두 개씩은 들어갈 예정인데 그거는 그때 이제 물건 나갈 때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착륙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공을 던졌다가 에어볼을 던졌다가 낙하산이 펴지면 이 낙하산은 이 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그냥 뚝 떨어지면 얘가 박살이 날 수도 있는데 낙하산을 타고 천천히 내려옴으로써 그러니까 매달려 있는 물체가 보호되는 역할인 거죠. 낙하산의 역할은 결국. 그래서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이 예전에 이건 E.T.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죠. 자전거 타고 날아가는 거. 이렇게 이거는 공상과학 영화이지만 사람이 날아가는 방법은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낙하산을 타거나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는 방법은 좀 다르고 원리도 다른데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비행기 날개에 공기가 빠르게 흐르기 위해서 엔진으로 비행기가 빠르게 날아가고요. 그 날아가는 힘 때문에 양력이 생겨서 날개를 받쳐 올려서 비행기가 뜨고 있고 낙하산은 말 그대로 공기만 이용해서 공기가 낙하산을 밀어주는 힘으로 둥둥 떠 있는 거지요. 근데 낙하산은 이렇게 공기를 딱 안에 모아서 감싸서 공기의 저항을 받아서 떠 있는 건데 그러면 얘는 계속 떠 있기만 하면 공기가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 떠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 위에서. 그럼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낙하산에 다른 장치가 있고요. 또 방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지 이제 뒤에서 보실 거고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 물체를 낙하산을 사용하면 공기의 저항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건데 저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방해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라톤 선수나 이런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도 앞에
있는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운동복이 최대한 뭐 몸에 달라붙는다든가 이런 거를 입는 거고요. 수영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물이 이제 내 몸을 가로막는 걸 줄이기 위해서 저항을 줄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설명을 해주시고, 자, 그 공기 저항을 우리가 눈으로 보려면 제가 준비물로 종이 말씀드렸었죠. 뭐 색종이도 괜찮고 A4용지도 괜찮아요. 아무 종이나 한 장을 그대로 아이들하고 펼쳐서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2장을 준비해서 해봐도 되고요. 그냥 한 장씩 해봐도 괜찮아요. 그냥 종이 한 장을 하늘에서 그냥 놓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떨어지는지 보는 거죠. 펼쳐서 놓았을 때 떨어지는 모습, 그 다음에 이걸 한 장을 가지고 반을 접는다고 해서 이 무게가 달라지지 않지요. 내가 서 있건 앉아 있건 내 몸무게가 똑같듯이 종이를 접었건 폈건 무게가 똑같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에서 떨어뜨려 봤을 때 떨어지는 모습, 또는 세웠을 때 그대로 세운 채로 떨어지는 모습, 이거를 비교해서 이제 한번 보면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넓게 떨어뜨렸을 때 밑에 공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요. 이 공기가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정도로 이제 영향을 줄 수, 눈으로 보이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겠죠. 진공 상태인 경우에는. 네, 그래서 어떤 종이가 먼저 떨어지는지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서 차이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것이 이 공기의 저항이 낙하산의 원리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낙하산이 아까 방향과 속도를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전체 막혀 있는 거는 이 낙하산은 우리가 조절이 좀 어렵겠지만, 이런 낙하산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거든요. 가운데도 뚫려 있고, 자, 이 구멍은 여기 가운데 뚫려 있고 옆에 막 뚫려 있죠. 속도와 방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자, 방향 조절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지?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구멍이 없다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한 대로 계속 둥둥 떠 있고 막 바람에 그냥 실려가서 내가 원하는 곳에 내릴 수가 없는데, 구멍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양쪽에 있는 구멍 중에 한쪽 구멍을 막으면 저쪽으로 더 쏠리고, 반대쪽 구멍을 막으면 공기가 못 빠져나가니까 또 반대쪽으로 방향이, 그래서 공기가 낙하산을 밀어주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막아주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 구멍을 조정사가 밑에 보시면 이렇게 줄을 잡고 있잖아요. 이 줄을 잡아 다녀서 이 구멍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정사는 줄을 잡아 다녀서 구멍을 열었다 막았다 해서 방향을 조절하고, 또 구멍을 다 열면, 모든 구멍을 다 열면 조금 빠르게 위에서 떨어질 거고요. 그 모든 구멍을 막으면 좀 더 천천히 떨어질 거고, 이렇게 해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구멍 이런 거 이용해서 이제 낙하 훈련하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시면 나중에 지금 여러 명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도 있어서, 이거는 그렇게 낙하 훈련이고, 이렇게 우리 스카이다이빙에서 이게 원래는 군사용으로 개발이 돼서 낙하산은 이런 식량 뭐 이런 거 이제 그 보낼 때 물건을 보내는 용도로 그냥 사용했던 거라 정확한 위치에 착륙할 수는 없고 그냥 어느 정도 영역 안에 떨어지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도 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사람이 타거나 아니면 구워 물품을 보내거나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뭐 비행기를 심지어 속도를 줄이는데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고속 비행기, 우주 왕복선 같은 경우에 발사체를 발사하고 남은 우주 왕복선을 회수하는 용도로도 이렇게 낙하산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여기 동영상으로도 제공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공기의 저항을 이용해서 낙하산을 천천히 펼쳐질 수 있게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낙하산을 좀 작은 모양으로 만들면 좀 많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되지 않아서 요거는 조금 마음의 아쉬움은 남는데, 실내에서 이렇게 안으로 아까 같이 손을 넣어서 낙하산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거나 지우개나 고무차를 달아서 우리가 떨어뜨리는 방법, 이런 걸로 낙하산을 펴보는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한 번씩 던져보는 활동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해서 저희가 이제 4가지 활동 모두 마치게 되고요. 마무리로 이제 어떤 종이를 떨어뜨렸을 때 좀 더 천천히 떨어지는지, 그래서 공기의 저항을 받아서 낙하하는 도구다라는 것, 그리고 구멍으로, 낙하산에 있는 구멍으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한다라는 걸로 낙하산에 대한 것 모두 정리하면 수업이 마무리되시겠습니다.